처음 이렇게 클로즈 가드를 감았어요. 그럼 이제 상대가 이제 프레임을 새로 또 탈출을 하려고 하겠죠. 일단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이걸 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상대 팔을 우리가 공격할 건데 팔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 쪽에 있을 수 있고 가슴 쪽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안쪽에 있을 수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골반에 있어요. 골반에 바깥쪽에 있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당겨 놓으면은 손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일어나려고 그럴 거예요. 공격을 하려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1차적으로 이 각에서는 기무라를 노리기가 쉬워요. 이 골반 쪽 바깥쪽. 자, 근데 사람들이 기무라를 할 때 잘못하는 게 여기를 보시면은 저는 얘를 그냥 깊숙이 넣어서 겨드랑이로 상안을 완전히 찝었어요. 빼볼까? 이렇게 안 빠지죠. 근데 기무라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손이 먼저 가면은 빼볼까? 놓친단 말이에요. 손은 진짜 맨 마지막에 잡는 거고 손목은 얘를 딱 찝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무라로 처음 포문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잘 되면 좋아. 여기서 기무라 그릴 잡고 이렇게 와서 기무라로 탭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상대가 기무라를 시도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 빠졌다는 가정하에 하나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깊게 잡으면 제가 기무라를 빼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 정도 왔을 때 허벅지를 잡아주면은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포획을 할지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끌어안았어. 끌어안았으면 우리가 이제 어깨를 이쪽 먹었기 때문에 상대가 베이스를 이제 세우지 못하는 걸 이용해서 이쪽으로 스윕을 시도할 거예요. 그게 기무라 스윕인데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무라 그립을 만들어야지 기무라 스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닫아놓고 팔을 못 빼게 하는 게 기무라 스윕이 더 잘 돼요. 여기서 이렇게 세워빼기를 해서 이 반대쪽에 버터플라이 훅을 집어 넣어놓고 다리를 여기 교차시켜서 막아놓고 우리가 몸을 굽혔다가 펴는 힘을 이용해서 오면은 쉽게 기무라 스윕을 시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쪽에서 한번 1차적으로 이걸 넣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상대가 손을 숙였다. 그러면은 맞아서 여기 이렇게 버터플라이 훅을 걸어줘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굽힌 다음에 여기 다리 걸고 몸을 펴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상대를 들어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들어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안 돼요. 상대가 무겁게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이쪽 위쪽에서 한번 봐줘요. 이렇게 했을 때 받았으면은 와서 몸을 펴는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무라 스윕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일단 먼저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 케이스 상대방이 자기 손을 허벅지 쪽으로 가서 갖다 댔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 해보도록 합시다. 기무라 그립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손이 여기 손목 잡고 이 겨드랑이 아래로 들어간 손이 내 손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무라 그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무라를 초보적인 레벨에서 배울 때 관장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얘 먼저 잡지 마라. 제가 10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잡으면은 빼. 잡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같이 이렇게 잡아라 이거예요. 근데 조금 더 약간 어드밴스 레벨로 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얘가 이렇게 올 때 이미 상대가 알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무라로 가기 전에 왔으면은 기무라로 갈 것처럼 했으면은 상대가 이제 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깊게 이 손은 필요 없어요. 이것만 만들어도
얘를 해놓고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된다. 이게 핵심 요지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술을 하나 더 얘기해 보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이렇게 키무라 그릴 완성했어요. 근데 꺾으려고 봤는데 상태가 이제 허벅지를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제 얘를 뜯어낼 게 어렵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손을 바꿀 거예요. 지금 이 오른팔이 제 오른팔이 겨드랑이를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감았는데 반대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케이블 그립을 잡고 뜯어내요. 뜯어낼 때 얘가 숄더 크런치가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게 놓고 빠져가지고 상대가 이제 빼려 그럴 때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 손이 제 목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붙어야 돼. 온 다음에 이 제 아래쪽 상대 아래쪽에 있는 발은 이렇게 밀고 있고 이 위에 쪽에 있는 발은 이 어깨 라인을 이렇게 눌러. 그래서 너가 몸을 세워서 일어나려고 해볼까? 이게 안 일어나지 이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를 꺾어야 되니까 헛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처음에 숄더 크런치에서부터 스르르르르르 오면서 여기다 싶을 때 딱 도착했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꺾는 메커니즘은 몸을 우리가 펴주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아플까봐 그립을 좀 풀면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쪽 아래로 누르면은 이제 암크런치 혼용해서 부르는데 그 기술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에 기무라 셋업을 했어. 자, 이쪽에서 봐줄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잡았고 왔는데 얘가 이렇게 숨겼단 말이지. 그러면은 나는 손을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케이블 그립 반대로 이제 흡빼기를 해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암크러쉬를 완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천천히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이쪽에서 보자. 이렇게 왔는데 잡혔다. 그러면은 손 바꿔주고 케이블 그립 잡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못 올라가게 했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통하고 암크러쉬를 하다가 기무라로 오히려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기무라 수입이랑 기무라를 할 때 상대가 이제 허벅지를 스스로 잡았을 때 암크러쉬로 전환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나 둘. 아까 이거 버터플라이 가드에서도 이런 암크러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걸 숄더 크런치를 잡을 수 있으면 어떤 가드에서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프 가드에서도 심지어 가능해요. 잘 안 나오지만 내가 이렇게 싸우려고 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얘를 잘 만들어 놨으면은 여기서 난 또 이렇게 암크러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 가드에서도 할 수 있고 버터플라이 가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크러쉬 동작을 포인트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너무 쓰임새가 되게 많아요. 이게 수입에서도 결국 수이기 때문에 내가 하프 가드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거의 완성을 시켰을 때 상대는 일어나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국 그런 걸 이용해서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서브미션들은 이용해가지고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클로즈 가드에서 두 번째로 상대 팔이 위쪽으로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상완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컨트롤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를 시도하는 거죠.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골반을 들어주면 여기가 풀려요. 이쪽 상완이. 얘를 이렇게 이쪽에서 찍어준다. 얘를 이렇게 제 골반을 이렇게 들어주면은 공간이 나오죠. 이렇게 숄더 크런치를 만들 수 있어요. 숄더 크런치를 만들었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암크러쉬로 끝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끝낼 수 있고 이 숄더 크런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상태에서 이미 컨트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 그 고든 라이언식
숄더 프렌치 스윕을 우리가 시도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버터플라이 가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터플라이 훅을 이 오른발을 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를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나는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스윕을 할 건데 그 스윕 메커니즘이 얘 들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몸을 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접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펴주면 돼요. 처음부터 해서 만약에 이번엔 이 상태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상완을 밀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가 풀렸을 때 한쪽을 숄더 크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컨트롤 잘 해주시다가 이쪽으로 새우빼기를 해서 좋아볼까 계속 이렇게 버터플라이 훅을 넣고 나면은 몸을 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윕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연결 동작으로 하면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좀 이어서 해보자면은 이 숄더 크런치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도 사실은 방향을 똑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이쪽으로 스윕을 하게 됐거든요. 얘를 이렇게 해놨으면은 얘가 이제는 이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게 되는데 일단 얘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얘가 베이스가 이쪽을 쓸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에서 몸을 펴면은 상대 베이스가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을 갖고 있을 때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스윕을 할 수 있어요. 버터플라이 훅을 이용해서 다시 보여주면 바로 그냥 여기 숄더 크런치 자세에서 시작을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잡고 있고 이렇게 넣었으면은 몸을 펴면서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백테이크랑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하면 굉장히 편한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클로즈 가드에서 스윕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숄더 크런치를 통해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스파링을 끝내고 와서 지금 초췌한 몰골인데 도복도 벗고 남은 나머지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클로즈 가드에서 상대 팔이 밖으로 빠져 있을 때의 경우 아래로 있을 때랑 위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공격 옵션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우리가 아까도 했었지만 사실은 클로즈 가드를 감긴 상대방이 제 몸 위쪽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세우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제거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 프레임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공격을 들어가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손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잡고 저는 이제 이걸 잡아주고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밀어주면서 이 각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만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그립 만들어주고 이쪽보단 사실 이렇게 잡는 게 좋고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볼까? 상대 어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준 다음에 몸을 살짝 돌립니다. 그리고 이 팔을 옆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쪽 다리를 이 사이에 넣고 여기를 잡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돌아주는데 옆으로 도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백을 탈 수 있습니다. 다시 상대 손이 이렇게 위로 와 있는 경우에 프레임으로 제거를 해주고 바로 잡고 이렇게 와서 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다리 사이에 넣고
잡고 이 어깨로 트라이파드 세우면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상대가 제가 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백을 살려고 할 때 상대가 아니까 이쪽으로 계속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면은 이쪽 다리가 이렇게 땅바닥이 바닥을 짚게 되죠. 발바닥이 바닥을 짚게 되죠. 이때 이걸 걸어주고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스윕을 해주면서 몸을 펴준다 생각을 하고 스윕을 시도하면은 이렇게 카운터로 마운트를 또 탈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위로 와 있을 때 이렇게 채워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도복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복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안 뜯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뜯어서 이렇게 가져오면서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새우빼기를 할 때 상대가 이렇게 오면은 발을 이렇게 돌려서 수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 가지 그 이니시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상대가 손이 골반에 가까이 있을 때는, 골반을 들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 힘들겠죠. 그럼 우리가 이때는 이제 암드래그를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일단은 얘를 세게 세워볼까? 이쪽을, 그러니까 골반을 밟고 있을 때는, 아니, 골반을 누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가 굽혀지면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해주면서 손은 이쪽으로 치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손이, 아까는 팔이 이렇게 갔을 때는 위쪽으로 이렇게 걸었는데, 이걸 이렇게 아래로 보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 아래로 봐줍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면서 동시에 이 어깨를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단순히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위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잠깐만 이거 잘못됐는데, 여기 발을 이렇게 차주고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연속 변속 동작으로 좀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거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이 반대쪽, 상대 기준 왼쪽 다리를 세우면서 저를 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 클로즈 가드 있을 때, 클로즈 가드로 가볼까? 상대방 손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혹은 이런 식으로 잡고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있냐에 따라서 공격을 이렇게 이니시를 걸고 끝까지 공격 옵션에서 상대방이 카운터 했을 때 그걸 또 역으로 받아치고, 이런 거를 장착을 하시고 클로즈 가드로 들어가서 게임을 해보시면 클로즈 가드가 생각보다 공격력이 괜찮은 가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